안녕하세요. 스피드 체크 가져오셨죠? 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간단하게 한번. 스피드 체크의 6족을 보실래요? 6족. 6족 6페이지 펴보시면 32번 보십시오. 스피드 체크 6페이지에 32번 보셨나요? 보시면 좌측에는 제3 취득자 이렇게 나오죠. 지금 그 문제 풀려고 그래요. 제3 취득. 그래서 지난주에 강의했던 오늘까지 강의했던 내용은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일단 거기 펴놓으시고 요약집은 이제 요약집 100페이지를 한번 펴보셔봐. 요약집.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페이지 펴놓으시고 스피드 체크 다시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에 32번 여기 제3 취득자 나와요? 그러니까 제3 취득자가 일단 외워보자고. 자, 여러분 후에 소지자는 구경비 받는다. 일단 이걸 외워줘야 돼. 후에 소지자는 구경비 받는다. 스피드 체크 있잖아. 후에 소지자는 구경비 받는다. 그걸 머릿속에 외워놔. 처음 오신 분들. 후에 소지전 뭘 받아? 그러니까 소지전이 구경비 받으면 좋아 안 좋아? 구경 오고 돈도 받는데 얼마나 좋겠냐.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봐. 처음 오신 분들. 지금 이 갑의 토지에 이렇게 저당권이 있고 중간에 지상권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처음 오신 분들이 아주 생기초. 이 토지는 누가 경매하든 누가 경매를 신청해서 등락인이 나타나면 맨 앞에 저당권 있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맨 앞에 있는 저당권은 동생들 다 데리고 죽는. 이게 외워야 돼. 여러분들 맨 앞에 저당권은 혼자 죽어 다 죽어. 그러므로 이건 누가 경매하든 누가 일반 채권자가 경매하든 경매 신청한 사람 묻지 않아. 그러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등기는 맨 앞등기 저당권이야. 여러분들 맨 앞에 나온 저당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 어떤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 토지에 존재하는 그런 권리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등기는 여러분들 맨 앞에 나온 저당권 등기다. 그럼 여기 자 여기 2번 여기 봐. 1번 저당권이 있었고 여기에 지상권자가 있어서 지상권자. 그럼 여기에 지상권자 다음에 또 저당권으로 말하면 2번 저당권이.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대. 그래서 경매 등기가 돼. 그럼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경매 등기가 되고 그 결과 경락이 이루어져. 경락. 그러면 여기 2번 저당권자 앞에 있는 지상권은 간다 산다 그 얘기야. 다 살아. 현주. 오른쪽. 앞에 금방 얘기해.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재밌지? 경매가 이루어지면 맨 앞에 있는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다 죽는다고. 그러므로 이 사람이 경매 신청했어도 맨 앞에 있는 저당권은 간다 산다. 살기를 왜 산다 다 간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아, 따라서 해. 모든 저당권은 간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을 소멸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1번 저당권도 소멸하면서 이게 소멸하면 당연히 동생은 죽어야지. 그러므로 지상권은 간다 산다. 죽는다 그 말이야. 이해했나? 경매가 간단해. 여기 봐. 따볼 것도 없어. 경매시
맨 앞에 있는 저당권은 간다. 이렇게 말하면 돼. 그럼 맨 앞에 있는 저당권이 간다면 바로 뒤에 있는 지상권은 가겠어, 살겠어? 가야지. 이것도 동생들은 다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1번 저당권, 2번 지상권, 또 그 위에 저당권 나오잖아요. 못 배운 사람들 요거 맨날 15회 때까지는 엄청 냈던 지문들. 근데 15회 때까지는 엄청 나왔던 지문들 그 위에 이제 선생들이 엄청 교육시켜서 이런 건 다 하니까 안 내. 나는 몰랐는데 알면 되지. 그래서 여기 봐. 이 토지에 1번 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지상권자는 그 토지에 건물 지어서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취득하잖아요. 근데 이 지상권자는 채무자 갑이 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느냐 여부에 따라 건물 철거하냐 안 하냐 운명이 결정이 돼. 그래서 이 지상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을 죽여버리면 자기가 살잖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애워본다. 너 죽고 나 살자. 그 사람이 제3취득자예요. 제3취득자. 결론이 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지상권이 성립이 되고 이거 뭐 뒤에 볼 것 없어. 그러면 채무자 갑이 저당권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은 경매 신청할 거 아니야. 그럼 경매 신청하면 경락의 결과 지상권은 소멸해야 돼, 존재해야 돼. 소멸하니까 소멸한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크잖아요. 건물도 철거해야 되고. 그래서 이 지상권이 사는 방법은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 돈을 갚아야 될 텐데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 경매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이 스스로 죽이는 방법이 있어? 대신 돈 갚으면 되지. 여기까지 와? 그래서 제3취득자는 변제기 전이다, 변제기 후다. 이 사람이 돈 받을 날이 여러분들 변제기 전에는 기한의 이익이라는 거 들어봤지? 돈 받기 전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고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에게 있는지 채무자에게 있는지 애매하면 기권추였어, 기무추였어. 그래 누구에게 있는지 애매하면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기무추야.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은 변제기 전에도 기한의 이익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만약에 이 갑이 자기 토지에 이렇게 1번 저당권이 있는데 돈 변제기가 요때라면 변제기 요때라면 계속 이자 받잖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변제기 도래 전에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요 기간 동안에 잔여 기간이잖아요. 이자 다 주고 변제. 그래서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죽이려거든 변제기 전에는 안 돼. 어차피 변제기 전에는 경매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외워본다. 변제기 후에 채무자의 의사에 갑이 갚지 말으래. 이 지상권자는 변제기 후에 채무자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갚지 말으라고 그랬어. 누가 너부터 갚으라고 그랬어? 갚지 말으라고 해서도 변제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함정에 속으면 안 돼. 다시 한번. 의사에 반해서도 전부요 최고액까지야. 그리고 앞으로 근저당권 나오면 여러분들 채무자는 싹 다 나머지는 최고액까지 변제해야 되느냐 아니면 최고액의 범위를 넘는 전부를 변제해야 되냐 물어보거든. 여봐 채무자는 싹 다 최고액 전부를 다 갚아야 돼. 근저당권 배운 사람들. 그럼 어디? 제3취득자는 채무자요, 채무자 아니요? 그럼 싹 다요, 최고액까지요? 그렇게 외워. 어디? 불상보증인은 싹 다요, 최고액까지야. 불상보증인. 아까 채무자만 싹 다라고 외우지 않았어. 그죠? 채무자는 싹 다. 채무자는 전부를 변제해야 돼. 최고액 전부. 최고액까지요, 전부야. 채무자는 싹 다.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최고액까지 물어보면 그래서 제3취득자는 최고액 범위를 전부를 넘는 싹 다여 최고액까지야. 외워놨냐? 그때 나중에 문제 풀고 와서 물어보러 오지 말고 최고액까지만 변제해도 되는지 최고액을 초과하는
최고액을 초과하는 전부를 변제해야 되는지 물어본다고. 그러면 최고액을 초과하는 전부를 변제해야 할 사람은 누구만? 채무자만. 채무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최고액까지만 이렇게 기억을 해.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변제기 후에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최고액을 넘는 전부요 최고액까지만이요. 그래, 이 사람은 저당권자는 근저당권자라면 최고액까지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했다는 것이야. 그럼 변제했으면 저당권 없어지겠지. 소멸했지. 돈 대신 변제했으면 내가 이 대신 변제한 돈 내놓으시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구상권이야. 본다. 구상권. 그래서 구상권을 갖는 이 후에 최고액까지만 여기까지 됐나? 배워본다. 변제기 후에 구상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죠? 구상권은 대위 변제한 자가 갖는 권리요. 대신 변제한 사람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한 사람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것을 구상권이다. 그러면 구상권만 알아도 이제 이해했겠네. 읽어본다.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한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 그걸 구상권이라고 그래. 만약에 오빠를 대신해서 당신이 은행에 돈을 갚았다면 오빠에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구상권 알면 여기 어쩌고 저쩌고 했겠구나. 이제 머릿속에 연상해야지. 여기까지 됐나? 두 번째는 제3취득자가 돈이 있을 때는 이렇게 대위 변제하겠지만 돈이 없어서 대위 변제를 못한 것이다. 그러면 저당권자 경매를 했겠지 이제. 그러면 이때 제3취득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주택, 임차인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돈이 없어서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해서 경매 등기가 되고 이게 경매 개시가 이루어져. 그러면 제3취득자는 지네들도 이 토지를 경락받아라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봐. 지금 저당권이 성립된 후에 소유권 취득한 자도 있을 수 있지. 소유권 취득한 사람 자기가 자기 땅을 사는 수도 있겠나? 세상에 자기가 자기 땅을 사는 놈도 있냐고. 없지. 근데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이 성립되고 나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 이 사람도 지 땅을 살 수 있게 만들었다. 그 사람을 애워본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해하셨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지전 임차인은 스스로 네가 경락을 받아도 된다라고 경매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두었다. 그 다음에 경매를 못 받았어. 경매를. 그러면 이제 경락이 나타나면 제3취득자는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을 거 아니야. 그 비용을 투입했다면 비용에 우선 변제도 받을 구경비를 받는다. 이때 제3취득자의 범위는 잘 들어. 제3취득자의 범위는 여기는 내가 예를 들어둔 것이고 저당권 성립 후 경매 등기 전에 취득한 자만을 제3취득자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경매 등기 자요보다 후에 경매 등기 후에 토지전을 취득한 자도 경락대금 납부 전까지는 얼마든지 저당권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경매 등기 후 토지전을 취득한 자도 제3취득자로서 보호 이렇게 하시고 요거보다 제3취득자는 뭘 갖는다? 토지전, 구경비 100페이지를 한번 봐. 100페이지에 18번에 또 요약집 한번 봐. 100페이지에 18번 봐. 제3취득자가 누구냐면 요거보다 후에 소지전은 18번 보셨나요? 요약집? 그걸 그냥 그대로 외워. 그거 통째로 18번에 외우니까 그러면 야 나는 지금 처음 배웠는데 모른다? 두 번 배워도 몰라? 처음 배워도 모르면 아니 이거 다 새로 배운 사람들이니까 나는 처음 배워도 모른다. 지금 요 부분만 찍어서 오는 건데 그러면 세 번 배워도 아나? 몰라? 그게 좀 팍 돋궈야지.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한 번 배우면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해야지. 정신 자세가 집에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안 보잖아. 집에 가서 알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공부를 여러분들 후에 소지자는 뭘 받아? 그렇게 머릿속에 외워놔. 그리고 거기다 읽어보면 18번에 1번
제3취득자는 변제기 후에 최고위까지 대위 변제해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갖는다. 다만 물상보증인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거기가 그 18호에 나왔는데 그 물상보증인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나오잖아요. 엄청 어려워. 그래서 내가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경매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경매 신청하는 사람이겠나? 경매인은 경매 신청자겠어? 경락인이겠어? 경매 신청하는 사람은 채권자들이야. 지가 지 땅을 경매라고 할 수 있겠냐고. 지가 자기가 있는 빌려 쓰는 땅을. 그다음에 3번 비용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때 제3취득자의 범위에 거기 별표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여기 봐 여기 후순위 저당권자 이 사람은 선순위를 죽일 수 없어. 제3취득자만 죽인다니까. 후순위는 어차피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알고 들어왔으니 경매가 이루어지면 선순위 저당권 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 변제 받지. 이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있을 수 없다고. 선순위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용익물권을 취득한 자만 포함돼. 그러므로 담보가치를 취득하기 위해서 성립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꼭 기억해. 문제 보자. 그다음에 여기 봐. 여기서 이제 우선 변제의 순위가 외워본다. 비비소. 외워본다. 비비소주 당해 최고. 여러분들 이번에 세법에서 개정돼 가지고 4월 달에 주택임차인이 하도 피해 보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은 세금보다 우선 변제밖에. 세법 선생님이 얘기하셨지? 그거야 이게. 자, 여러분들 비비소주 당해 최고 시작. 이것이 소액 보증금, 그다음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은 세금보다 우선하게 만들었다. 상가임차인은 세금보다 우선해서 변제. 그러면 여기 지금 포인트는 제3취득자의 비용 나오잖아요. 여기. 제3취득자의 비용은 몇 순위야? 2순위. 저당권의 실행 비용은 자, 여러분들 비비소주 당해 최고. 저당권은 몇 순위? 5순위. 그래서 여러분들 그 100페이지에 17번을 봐. 100페이지에 요약지 17번. 경락을 결과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1순위 경매 실행 비용, 2순위 제3취득자의 비용 있잖아요. 거기에는 비비소 당해 최고 있잖아요. 근데 비비소 당해 최고 사이에 뭘 집어넣어야 돼? 비비소 당해 최고 사이에 뭘 집어넣어야 돼? 주택임차인 들어가야 돼. 주택임차인만 들어가. 간단해. 비비소 당해 최고 사이에 주택임차인만 끼워 넣으라고. 이번에 하도 주택임차인들 무슨 사기당해서 어쩌고 했잖아요. 세금보다 먼저 변제받게 만들었어. 세금보다. 근데 그 세금은 법 개정되고 나서 저런 요건이 적용이 돼. 기존에 있는 건 적용이 안 되지.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제3취득자 보여요? 제3취득자는 몇 순위로 변제받아? 2순위. 소액 임차인보다 먼저 받는다니까. 요거 보라는 것이야. 알아들었냐? 배워본다. 제3취득자는 구경비 받는다. 근데 비용을 몇 순위로 받아가? 2순위 이렇게 구경비 2순위 연결이 돼. 예? 자, 문제 보자. 그러면 이제 4번 지난주 거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지금 지난주에 문제 가져오셨어요? 문제 보시오. 14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번 자,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된다 안 된다? 후순위는 선순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내니까 주의요. 이게 아마 31회 때 나온 거라고 이거. 그래서 여기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되는 사람 외웠나? 외워요. 후에 소지전 이렇게 외워. 후에 소지전. 둘째
임차인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임차인도 용익물권자도. 거기 들어가잖아. 다시 한번 소지전, 주택 임차인.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지 말고 후에 후지전도 임차인도 들어가는구나. 예원나 조금. 나오면 뭔 얘기지 저게? 하지 마. 2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틀렸지? 몇 순이었어? 2순위 이렇게. 2순위. 셋째,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해서 매수인이 될 수. 맞아? 후지전, 부경비 있다. 그게 경매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경매에 참가해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이게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야, 나는 그 말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물론 썼다가 익혀이? 썼다가 익히라고 이제. 아까 부경비를 받는다 그러지 않았어? 근데 그것이 여기다 응용하라는 거잖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썼어. 매수인이 될 수 있다 했어.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같은 얘기 아니냐. 네 번째,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 신청 후에, 경매 신청 전이요 후요, 이게 아주 건성건성 듣지 말고 경매 신청 전에만 있어야 돼. 후에도 괜찮아. 이 니을번이 암시하는 바가 대단히 중요한 거라 이 말이야. 이 니을번이 암시하는 바가 제3취득자는 여기 봐. 경매 등기 후에 성립한 사람도 제3취득자로 보호받는다. 그걸 암시한 것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경매 등기 전에 성립한 사람뿐만 아니고 제3취득자는 경매 등기 전에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틀려. 요걸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잘못 오면 또 틀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과거의 판례는 경매 등기 전에만 성립했어야 돼. 근데 이제는 경매 등기 후에 성립한 사람도 제3취득자로 보호받는다 안 받는다. 그게 참 의미 있는 거니까 잘 이해해 놓으셔. 그림을 다시 한번 봐. 여기 그냥 요거 없으면 이렇게 했겠지. 내가 부득이 이걸 넣겠냐고. 제3취득자는 경매 등기 전에만 있어야 돼. 경매 등기 후에도 가능해. 머릿속에 그걸 담아야 돼. 그럼 여기다가 어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 거예요. 공부가 합격하겠나 못하겠나. 어디 있어 거기 지금. 그렇게만 써놓고 니을번은 왜 아무 말도 없어. 니을번에다 경매 신청 후 있잖아요. 거기다 포인트 써놓고 별표 5개 넣고 주의 이렇게 써. 눈에다가 경매 신청 후 이게 포인트야. 여기가 포인트가 뭔지도 몰라. 여기가 포인트가 이게 뭔지 모르냐. 경매 신청 메모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다 그 말이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경매 신청 후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1번도 옳고 기억 제3취득자 해당하지 않아. 요것도 잘 나와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를 죽일 수 있다 그러면 틀려. 주의하셔. 이것도 비용은 몇 순위로 변제받아? 2순위. 이것도 잘 나온다고. 다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고, 이건 저당권은 이 시험에서 하나 안 나와도 저당권 문제가 3문제 나오거든. 그럼 하나 지문으로 반드시 쓰는 내용이야. 하나 지문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1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나오지?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가 지위 시리즈야. 지위 시리즈. 뭐 지위 시리즈. 그래서 테마로 하나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는 7번. 여기 봐. 여러분들 7번은 어디에 올 거냐면 요약집은 111페이지를 보셔. 요약집은 11페이지를 펴보고 스피드 체크는 7번. 스피드 체크는 7페이지. 스피드 체크는 7페이지. 7페이지에 6번을 보셔. 6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 올 차례야. 6번 받으니 오른쪽 이제 애운다. 요낙이 있고 요수 없고 제3자는 낙약자에게 형청손만 있고 의무는 없다. 여기 봐. 여기 지금부터 애운다. 요낙이 있고 요수 없다. 한 번 더 시작. 요수 없다. 됐지? 다음에 애운다. 시작. 첫 번째, 자, 애운다. 제3 취득, 다시 한번. 제3자는 낙약자에게 형청손만 있고 의무는 없다. 그런다. 제3자는 누구에게 뭐만 있고 의무는 없다. 자, 애운다. 그런다. 제3자는 낙약자에게 형청손만 있고 의무는 없다. 배웠어? 이거 외워야 돼. 다시 한다. 요낙 있고 요수 없다. 제3자는 낙약자에게 뭐만 있고 의무는 없다. 여기 한번 해봐. 대신 정화. 현주. 여기 보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어째서 그러냐면 봐. 자, 문제 풀기 전에 이 사람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돈 받아가겠다라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계약자에게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설명하려고 그래. 자, 여기 봐. 갑과 을이 들어봐요. 갑을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이렇게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해. 그러면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야.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 자,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 그럼 매매가 이루어져. 근데 계약서를 쓸 거 아니야? 계약서. 당금 언제 준다, 중도금 언제 준다, 그걸 쓰겠지? 매매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사망에다가 갑이 을에게, 야, 네가 매매 대금 1억을 아까 나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지. 나에게 주지 말고 동익에 주어라 할 수도 있겠어, 없겠어? 이 계약의 내용을, 자, 여기다 제3자 약관. 제3자 약관이 들어가 있는 매매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래. 대금 1억을 병에게 지급받아. 이 내용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래. 매매 자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래. 대금 1억을 병에게 준다. 이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요. 전체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눈치가 보니까 그림이 허연 것이 이렇게 써놨잖아. 이렇게 허연 거 이렇게.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썼어, 안 썼어? 대은아, 대금 1억을 병에게 준다. 이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요. 매매계약 전체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그림이 보니까 내가 의도하는 바가 허연 거, 여기 허연 거 봐. 허연 거. 다시 매매 1억을 병에게 준다. 한꺼번에 내가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니냐. 전체가 끝이요, 끝. 그러면 이 매매계약의 유효 무효는 대금 1억을 병에게 준다 만다에 이것에 영향을 주겠어, 안 주겠어? 대금 1억을 병에게 지급한다라는 계약의 내용이 효력이 유효가 되려거든 매매 자체가 유효해야 되겠지. 만약에 매매계약 할 때 두 놈들이 술 처먹고 했다면 매매 자체가 유효요 무효야? 그러면 돈을 병에게 준다는 것도
무효지? 세상에 그렇게 쉬운 놈은 그렇게 못 얻었어. 그럼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를 했어. 통정 허위 표시. 무효지? 허위 표시 무효. 그러면 대금 1억을 병이 예를 들어서 통정 허위 표시했다면 잔금을 5월 10일 날 준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봐. 그럼 잔금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잔금 주기로 한 날 다방에 나가 있을래? 다시 한다. 매매가 허위 표시야. 가장 매매. 그리고 계약서에다 뭐라고 썼냐면 잔금 1억은 삼성부동산에서 5월 10일 날 주기로 한다 이렇게 썼어. 그러면 삼성부동산에 둘 놈들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미쳤어 나가게? 이 무효 자체인데 둘이 무효인 것을 하고 별짓 다 꾸며놨는데 속이려고? 야, 네 말이 좀 거칠다. 알아. 그러니까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 기본 틀이 매매에서 돈만 동에게 주기로 한 것이구나 이렇게 기억해야 돼. 임대차 한 번에 야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 그래 월세 100만 원씩 주마. 계약이 체결됐어. 임대차 낙성 계약. 그럼 여기다가 차임 100만 원은 네가 병에게 주라니 그랬더니 우리 그래? 병이 누구냐? 아 이놈아 병이 누구야? 네 작은 형수지? 작은 형수 내연 관계요. 이놈아 병이 둘이 무슨 관계? 외연 관계, 내연 관계? 그러면 차임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차임은 네가 차임 월세 100만 원씩 주기로 한다 했고 차임 100만 원은 나에게 주지 말고 병에게 주기로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내연 관계잖아.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내연에게 줘야지. 안 주면 건물 사용 수익 하게 해주지 않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 매매나 임대차의 유효 무효는 병은 상관 있어 없어? 없잖아. 갑과 병도 상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대가 관계라고 하는데 이름 붙여서 갑과 병 사이의 관계는 갑을 간의 매매 계약에 영향을 전혀 줄 수가 없고 병도 매매의 유효 무효 자여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전혀 관계없잖아.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유효 무효 비통 착사강 하등 게 상관이 없지. 여기까지 왔나? 그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는 네가 돈을 병에게 주어라 라고 요구해서 이 사람을 그냥 요약자라고 할 뿐이야. 요약자. 이 대금 1억을 병에게 지급해라 했더니 알았다. 다시 낙약자 수익자 자여본다. 요낙 요수 자여와 요낙이 있고 요수 없다.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이 을이 병에게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관계는 여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지 여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러므로 갑병 간의 관계는 갑을 간의 매매 관계에 전혀 영향을 줄 수도 없고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와도 관계없지 그 얘기야 지금. 머릿속에 이거 하나 이해해 놓으면 시험 문제 그냥 하나 딱 맞히는 거예요. 이거 멍청하게 해제 있잖아요. 임대차 뒤지게 외워서 한 문제 맞춰놔. 인사특별법 가서 가등기 담보법 해도 틀리는 놈 것을 이거 하나 하면 그냥 문제 그냥 주잖아. 이거 관계만 이해해 놓으면 아유다 보상관계는 근데 이름하여 학자들이 여기를 보상관계라고 했고 여기는 대가관계라고 했고 여기를 수익관계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 그러면 이것이 어째서 보상관계라고 하냐면 을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돈을 이렇게 주잖아. 이렇게 그냥 공짜로 줘. 뭘 받으니까 줘. 토지 주니까 주잖아. 이렇게 보상받지. 그럼 병은 무슨 일을 해 주댕이로 받아가기만 해. 수익관계. 여기를 보상관계라고 했고 여기를 무슨 관계라고 했냐면 대가관계라고 이름 붙였던 것이 학자들이. 그러면 대가관계는 영향을 줘 안 줘? 보상관계는 영향 준다. 다시 배운다. 보상 준다. 대가 없다. 결론은 수단을 다 쓰는 거야 이게. 결론은 수단을. 근데 결론은 여기는 매매는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영향을 준다. 온다. 요낙은 준다. 요수는 관계 없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처음에 외우는 거예요. 111페이지를 봐. 요약집. 111페이지에 요약집 받은 이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의고사에서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공부하지 말아. 그거 뭘 보고 공부할래? 뭘 맞추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자기들이 내가 이거 나오면 100% 맞춰야 되겠다 하고 틀리면 밥을 한 끼 굶어. 밥을 한 끼 굶으라고. 자, 1번 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단가로 1번에 기본 계약의 성립 나오지. 이게 기본 계약이야. 매매. 그 다음에 2번 외워본다. 다 같이 시작. 단가로 2번을 읽어야지. 시작. 그러니까 여기 봐. 공부 책도 못 읽어. 책도 못 봐. 엄청해. 이놈아 나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번 보면 2번을 한번 보고 한번 다시 올라가서 또 양보 제목 읽는 1번, 2번 양계약이 2번 나갔더니 2번 공계약이 이루어지고 2번 봐야지. 또 뭐가 있어야 돼? 큰 번호를 뭐 쪽으로 이제 배워봐. 매매계약 성립, 제3자 약관의 성립. 이 두 계약이 있으면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래.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그럼 이제 거기서 2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읽어본다. 보상관계는 영향을 준다. 2번 봐. 대가관계는 영향을 주지. 결론만 딱딱 보면 되잖아. 보상 준다. 대가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된단 말이야.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요납관계가 보상관계라고 하고 요수관계는 대가관계는 영향을 줄 수 없지. 이렇게. 그냥 이 사람은 돈 받아간다 만다 결정만 하는 거예요. 돈 받아간다 만다. 여기까지 됐나? 그럼 이제 기본 계약은 기본적인 관계는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런 계약이 딱 이루어졌다고 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1억을 병에게 주기로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작성했지. 그리고는 이렇게 통지해 줬어. 병아, 내가 너한테 1억을 줄 채무가 있는데 을이 준다고 한 게 을에게 받아가거라. 통지한 거야. 을이 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네가 받아가. 통지해 줬지. 그럼 병은 을에게 돈 1억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나요? 그것이 문제가 생겨.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딱 성립이 되고 답이 그 사실을 통지했다고 해서 병이 을에 대하여 갖는 돈 받을 권리, 급부 청구권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래? 야, 병이 을이 돈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랬더니 그래?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병은 을에게 내가 돈 받아가겠다 이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권리가 생겨. 돈 받아가야 한다고 이 얘기해야지 하는 권리가 생겨. 이런 걸 형성권이라고 그래. 밑에 2번으로 내려와 봐. 2번에 양가로 2번. 2번에 양가로 2번에 제3자는 낙약자에게 뭐만 있고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데 권리가 어떤 권리야? 1번이 형성권, 2번이 급부 청구권, 3번이 손해배상 채권, 4번이 의무는 없다. 자, 외워본다. 형성권. 자, 외워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여기다가 권 붙이면 형성권이라고 그랬지? 그럼 지금부터 또 형성권을 마스터하자고.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냐면 45페이지. 요약집 45페이지 보자. 요약집 45페이지 봤더니 3번에 취소권 가로에 놓고 형성권의 행사기간 나오지. 그리고 거기 9분에 형성권 4개를 써놨네. 자, 여기보다 취소권, 예약 완결권, 판매권,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요거. 이 사람이 내가 돈 받아가겠다 수익의 의사표시 할 수 있는 자격이 형성권이야 지금. 이걸 이해해 줘야 돼. 그러면 여기 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억을 병에게 주기로 한다는 계약이 체결되면 병은 을에게 돈 내놓으시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을에게 돈 받아가겠다라는 이 얘기를 해야지 하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야. 형성권. 됐나? 우리가 갑이 제한능력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제한능력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취소해야지 하는 자격이 생기지. 그 자격과 똑같이 생겼다 그 말이야 지금. 취소해야지 하는 취소권이 생긴 것처럼 내 돈 받아간다는 이 얘기 해야지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야. 형성권. 여기까지 돼? 진짜요? 그럼 형성권은 몇 년이야? 10년. 대통토지잖아. 그래서 이 병은 내가 돈 받아가겠다 이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10년간 보유하고 있어. 10년간. 그러므로 이 낙약자는 돈 받아간다는 이 얘기 할지 안 할지 10년 기다려봐야 알므로 애통토지지. 그러면 일방에게 형성권이 주어지면 타방은 형성권자의 확답을 요구해 볼 수 있는 최고권이 주어진다니까. 그래서 낙약자는 최고를 해. 이렇게 돈 받아간다는 이 얘기 할래 안 할래? 됐나? 그럼 형성권자가 침묵을 지켰어. 가만히 있어버린 거예요. 형성권자가 침묵을 지키면 진도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러면 진도 나간다는 얘기는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얘기고 진도 안 나간다는 얘기는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을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는 아직 안 맺었어. 안 맺었다고. 수익의 의사표시 하면 급부청구이 생겨.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는 안 맺었지. 그래서 형성권자가 침묵을 지킨다면 현상 유지. 그럼 진도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그럼 수익의 의사표시 한 것이야? 거절한 것이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조력이 생겨. 자, 보자. 또 가서. 또 뒤로 가서 111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형성권을 기억해 놓으시고 법이론을 좀 세워야 돼. 위에서 2번에 양가로 2번에 제3자는 동그라미 1번 무슨 권이 있었다? 형성권. 기억본 본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면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도 밑줄 그으셔. 하기 전에도 밑줄 그거 빨리. 하기 전에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일종의 무슨 권이다. 그래, 그래서 이제 잘 봐야 돼. 여기 수익의 의사표시를 여기서 시험 여기서 나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과 후를 따져서 됐나?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는 잘 들어. 병이 돈 받아가겠다라는 얘기 하기 전에는 요 낙은 요 계약의 내용을 바꿔도 괜찮지. 또 좋네 저 집은.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도 요 낙은 요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겠어 없겠어? 무슨 얘기냐면 야 을아 그 돈 병에게 줄 것 없다 나에게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여기까지. 그러나 수익의 의사표시 해버리면 제3자의 권리가 다 같이 확정되었지? 그럼 바꾸면 안 돼. 그럼 이 이론이 여러분들 어디에 적용되냐면 여기 봐. 여기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얻어서 병에게 전배해 주었어. 그럼 동의 얻었지. 전차인의 권리가 확정되었지. 중요한 것은 다시 확정. 그럼 못 바꿔 이렇게. 확정. 여기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확정되었지.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을 파기시켰어도 여기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론이 적용돼. 한번 여러분들 합의로 해지했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이 동의 있는 양도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동의 있는 양도. 이 이론도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었지. 그러면 요 낙은 변경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합의 해제 못해. 여기까지 읽어보자. 이음번
행사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몇 년이다? 10년이다. 디귿번. 자격자는 수익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향수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최고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자격자가 수익자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내모친다. 받지 못하면 여기가 이제 포인트야. 받지 못하면이니까 도달주의다 그런 얘기. 그리고 끝에 이 사람이 형성권자가 침묵을 지켰죠? 형성권자의 침묵은 진도 나간다고 안 나간다고? 안 나간다. 그러므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여기 수익의 의사표시 했으면 여기 봐. 여기 수익의 의사표시 이렇게 했으면 그때부터는 청구권이 생겼어. 청구권. 근데 돈 받아가겠다 했는데도 돈을 안 줘. 0. 채무불이행. 그러면 이 돈을 주기로 했음에도 자본 토지를 이렇게 주었음에도 돈을 안 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여기 계약을 해지해야 될 거 아니야. 병은 해지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냥 갑이 해지해야지. 안 보이냐? 갑이 이 계약을 다 손대야지. 병이 왜 손대냐고 이거. 돈 받아간다 만다 해야지. 그래서 급부청구이 생긴 경우 이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사유는 갑과 을만 주장하는 거고 병은 아무런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계약을 해제를 이렇게 할 거라고. 해제 이렇게.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을 해제하면 채무 이행지체에 빠진 사람은 손해배상 해줘야죠. 손해배상을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본다. 형청손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이렇게 매매대금 이렇게 1억을 주었는데 이 친구가 토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리 계약을 해제해. 그러면 의리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해서 소멸하면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는데 을은 병에게 내가 너에게 준 돈 1억을 부당이득으로 내놓으시오 할 수는 없고 가볍게 받아가요.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제3자를 알아. 제목을 외워본다. 한번 읽어본다. 위한. 한 번 더. 따라서 병은 의무는 없어. 권리만 있고. 위한. 그래서 돈을 이렇게 준 후에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로 소멸하잖아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노여, 수여. 노약자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낙약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수익자는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소멸하면 이 사람은 제3자요. 제3자가 아니야. 제3자 아니잖아. 이 사람은. 왜? 원래 돈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냥 갑의 부탁에서 이렇게 주었을 뿐이므로 이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놓고 본다면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러므로 무효 취소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요. 제3자가 아니요. 즉 여기가 무효이면 자 여기서 문제. 갑이 을과 통정 허위 표시에서 무효가 되면 을은 선의의 수익자에게 세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여기가 무효이면 이 사람이 선의래. 선의. 세금 지급해야 돼. 거절해야 돼. 세금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미쳤냐 미쳤어. 매매가 무효인데 어째서 줄래? 또 눈빛이 또 우울하네. 페이지. 그럼 우울한 사람만 봐. 우울한 사람만 23페이지. 23페이지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오지? 거기에 여러분들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번 외웠다. 상대 추양, 손양 인수. 여기 봐라. 여기 봐.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야. 아니요. 아니잖아. 제3자 아니다 거기잖아요. 그 이론을 여기다가 적용해서 다시 한번 상대 추양, 손양 인수. 그 사람은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 말은 여기가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이면 여기 봐. 이게 무효이면 돈을 병에게 준다 하는 계약도 무효가 돼야지.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이 사람은 가장행의 외관을 신뢰해서 독립해서 이해관계 맺은 자가 아니야. 가장 매수인의 권리를 믿고 거래한 자 아니라고. 가장 대금 채권을 양수한 자가 아니라니까. 그냥 매매계약 자체와 똑같은 사람이므로 그 사람은 무효 취소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문제 풀어보자.
A가 자기 점포를 B에게 양도하고 A가 자기 점포를 B에게 양도하고 B가 그 대금을 누구에게 주기로 했어요? C에게. 1번 A, B 간에 체결된 계약이 이게 계약이 B의 차고 이 계약이 차고에 의한 것이고 취소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B는 A에게 취소하지 않고 C에게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취소 안 했다면 계약이 유효지. 유효니까 돈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 거절해야 돼? 줘야지. 만약에 취소했다면 줄 필요 없어. 근데 여기 취소하지 않고 했으니까는 계약은 유효이다. 그 말이야. 밑줄 여기다가 취소하지 않고. 2번 C가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이 사람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혹시 내가 수업 시간에 과거에 A가 충남대학 앞에서 김밥을 파시던 할머니 그런 얘기 했나? 김밥을 파시던 할머니가 충남대학교 총장에게 총장아 내가 평생 모은 재산 80억이다. 김밥 바느질. 그 재산을 너에게 줄 테니 너네들이 수익금으로 쓰지 말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주어라. 혹시 생각나? 장학금을 주어라.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때 충남대학교에 내가 토지를 줄 테니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주어라 했을 때 후학은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지.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될 때에 제3자는 꼭 생존해야 돼. 현존 인물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C가 현존 인물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래.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지. 이미 계약은 여기서 성립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13회 때 문제 가져온 거 이거 혹시 여러분들 기초 문제 틀릴까 봐서. 그래서 틀렸지? 그다음에 자 C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C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겠지. B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C는 손배청이 있다. 맞아? 다시 외운다. 형청손이 있다. 형청손이 있다. 손 있어 없어? 그 있다 맞네. 젠장 아니요. 그럼 어떡하냐고. 아까 외워놓고는. 다시 한다.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형청손만 있고 의무는 없다. 떠들었는데 이렇게 다 없다고 해버리면 어떡하냐. 4번 C가 대금의 지급을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대. 대금의 지급 의사표시를 받는다고 했대. 이렇게 내가 돈 받아가겠다 했어도 얼마든지 이 계약이 취소나 무효 취소 사유가 있으면 두 사람들은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후 A, B는 계약의 내용을 수익의 의사표 한 후에는 A, B는 계약 자체요 계약의 내용이요. 이거 잘 봐야 돼. 계약이요 계약의 내용이요. 이것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맞네. 그 다음에 C는 A, B 간의 계약이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제를 C는 계약에다가 손을 못 대. 영양 절대 줄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은. 아까 A, B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매매 대금 1억을 C에게 준다 했으니까 C는 매매에 영향을 줄 수가 없지. 됐나? 이해해줘야 돼. 틀렸어. 타당한 것은 몇 번이다? 번. 제3자를 위한 작년도 문제는 유상 쌍무계약 옳은 걸 골라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대금을 병해 주기로 했을 때 매매 계약이 여기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여기잖아. 이 사람은 당사자요 당사자가 아니요. 틀렸잖아. 1번 이렇게 바로. 작년도 문제. 계약의 당사자는 낙. 수익자는 이 사람은 계약 체결 시에 특정되어 있어야 돼. 특정하지 않아도 돼.
아까 배웠지 13회 때 폐하인 경우도 되고 이 세상에 생존 인물이 아니어도 되고 충남대하가 그 돈을 누구에게 줘라? 후학들에게 줘라. 후학들. 피익자 이 사람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이 사람은 해제권 가져 못 가져. 그리고 외울 곳 없어. 자, 외운다. 형청손만 있다. 야, 저거 기계적으로 외워줘 버려야 돼. 형청손만 있다. 형성권. 형청손만 있다. 틀렸고. 낙약자는 이제 요거 기억해야 돼.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항변으로 여기에서의 생긴 항변으로 거절할 수 뭔 얘기냐면 토지 안 주면 돈 못 주겠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토지 안 주면 돈 못 주겠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가요? 자요보나 요낙은 있다 그 뜻이야. 요낙은 있다 이런 뜻. 그다음에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의 수익자의 동의 이 사람 동의 없이 낙약자가 이행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요거 해지하려고 그래. 동의 얻어야 돼. 동의 얻을 필요 없어. 아무 영향 안 준다고 하지 않아서 동의 없이 그냥 여기 이해 못 하면 안 된다 이거. 이해 못해서 저거 동의 없애야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병은 오로지 이렇게만 있다고 그랬지. 외워봐요. 낙약자에게 형청손만 있고 의무는 없다. 돈 받아간다 만다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약 해제 만약에 여기 봐. 이 갑이 제한 능력자로 계약을 했다면 이걸 취소할 때 동의 얻어야 돼? 미쳤어?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데 병에 동의 얻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법이요? 만약에 우리 차고로 계약을 했대. 차고. 그럼 차고 취소할 수 있지. 돈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주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갑과 을의 관계를 터전으로 해서 그냥 돈만 병에 주냐 마냐만 결정하는 거지 병이 여기를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봐서 틀리기만 하면 시험 보러 가지도 마라. 그런 것. 구머리로 공부했다가는 중개사 자격증 취득해도 다 뜯기기만 해. 다시 한번 봐. 여기 계속 나오거든 이거. 그리고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취득시효처럼 3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계약이 간단하니까 그걸 판례도 별로 없거든. 머릿속에 나는 형청선만 있고 의무는 없다. 그거 하나 외워놓으니까는 요낙이 있고 요수 없다. 끝이야 끝. 거기다 딱 대입하니까. 어디 틀린 걸 골라라.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여러분 용어가 막 바뀌어서 그래. 요약자인지 낙약자인지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 그 사자 이름만 잘 명확하게 설마. 제3자가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하면 호급해서 생겨. 수익의 의사표시 한 때부터 생겨. 만약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한때부터 다 하지 말고 호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을 공부했으니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 이제. 그리고 거기다 대입을 안 시켜놓으면 교수들의 장난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막 소급표 있냐 없냐. 오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나 모르고 언제 하나 있었나 보네. 막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자고해버린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소급표 있냐 하면 또 한 번 봐. 소급표 있냐 없냐에서 한 20번도 돼. 소급표 있냐에 3페이지. 자 여기까지 하고 쉴 거예요. 3페이지에 23번 봐요. 여기 스피드 체크에 23페이지에 스피드 체크 23페이지 3번 있나? 자, 에어본답 23번에 소구표 나와 있지 좌측에. 거기다가 소구표에다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여기다 번호는 쓰지 말고 점이라도 한 번만 써봐. 점. 몇 개나 찍히는가 점이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점. 붙지 말고. 에어본답 무권토 취치에. 우리 지난주에 며칠 전에 조건 배우잖아. 여기 조건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구표가 있어 없어? 없어야지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권토 취치에 여기 없지?
근데 소급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런 게. 틀렸다. 100% 확신해야지. 2번.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표 헌때부터 생겨. 의사표. 자, 제3자는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싶어도 형평선망이 있다 이렇게 하고 형평선망. 그리고 이것이 형평선망이 있다고 해놓고 이것이 이렇게 외워놨는데도 논리가 안 서면 이거라도 외워놔야 문제가 풀려. 갑을 간의 계약에 대해서 병은 손을 못 대. 손 못 대. 해지할 수 없. 맞네. 맞죠? 3번.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맞네. 다시 한번 청구권. 수익의 의사표를 한 3번, 4번. 채무자는 여기 나왔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형성권이 있으니까 그걸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체결한 정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거기 하나만 메모해. 여기 다음 병존적 채무인수에다가 여기 하나만 하고 채무인수에는 이행인수, 계약인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행인수에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존적 채무가 인수. 정존적 채무. 근데 면책적 채무인수는 이런 것이야. 우리 가백에 1억을 줄 채무자라고 봐. 돈을 채무자야, 채무자. 근데 병이 이렇게 얘기해. 을아, 네가 1억을 줄 채무를 내가 떠 안을게. 알았다. 이것을 이행인수라고 그러는 거야. 이행인수. 그러므로 이행인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답은 을에게만 돈 받을 권리가 현재 있는 거지 병에게 달라고 하면 안 돼. 병에게는. 근데 답이 허락을 얻었으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돼. 두 번째는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 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 속에서 제3자에게 없는 권리가 생기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럼 여기서 잘 봐. 갑이 을과 을이 갑에게 줄 채무를 병이 네가 줄 채무를 내가 갚겠다. 알았다. 이행인수. 갑의 승낙이 있으면 면책적 채무인수. 근데 이번에는 병이 네가 갑에게 줄 채무를 네가 갚을 수 있으면 너도 갚고 나도 갚겠다. 나도 갚겠다. 그리고 갑의 허락을 얻었어. 그럼 여기서 과거에 갑은 을에게만 돈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이행인수라는 병존적 채무인수를 했더니 갑은 이 두 사람의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계약에 의해서 과거에는 을에게만 권리가 있었는데 병에게 권리가 또 생겼지. 이런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배울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여기 봐라. 제3자를 위한 계약 결론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없던 제3자에게 권리가 생겼지 않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병이 을아 네가 갚을 수 있으면 너도 갚고 나도 갚겠다. 승낙을 얻었지. 그럼 갑은 과거에 을에게만 갚으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둘이 약속을 했더니 병에게도 받을 권리가 생겼나? 그럼 두 사람의 계약에 의해서 갑은 없던 권리가 병에게 생겼잖아. 그런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해결돼.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그냥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해해 놓으시면 돼. 그러나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면책적 채무인수는 기여 아니요. 이렇게 외우면 되고 그리고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병존적 채무인수를 다른 말로 말하면 부가적 채무인수다 이런 말을 써. 부가적 채무.
면책적 채무 인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말이 사실 병존, 부가, 중첩 막 이런 말이 나오겠지 이렇게. 야, 중첩적 채무 인수라고 해서 틀렸네요. 하지 말.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 같은 내용이야. 또 구별을 해서 면책적 채무 인수는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부가적 의미 아니야. 다 했나? 5분간 휴식.